내 몸의 건강을 생각한 시간, 데일리 건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눈 앞이 핑핑 도는 어지러움을 겪는다면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되면 나 빈혈 아닌가? 혹은 내 뇌에 문제가 생겼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지럼증의 원인 대부분은 귀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귀 질환 오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동원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사실 어지럼증 너무나 많이들 겪으시잖아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기도 일쑤인데 어지럼증, 이거는 병인 겁니까? 증상인 겁니까? 어지럼증의 정의만 따진다면 내가 혹은 주변 사물이 정지해 있는데도 이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 현상을 통칭해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어지럼증은 어떤 질환이나 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을 말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지럼증은 특별한 병 없이도 두통이나 피로감, 스트레스와 동반해서 발생하고 대부분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어지럼증은 어떤 진단명이 아닌 하나의 증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느낌이 어지럼증으로 대변되는 그 느낌이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빙빙 돈다 등등의 네네네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자들이 어지럼증을 표현하는 거는 되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어지럼증 표현하는 걸 보고 저희가 진단명을 또 추측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사물이나 천장 옆에 주변이 빙빙 돈다라고 하는 거도 있고요. 서 있거나 걸을 때 막 쓰러질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정신이 아늑해지면서 갑자기 정신이 잃을 것 같다 혹은 메슥메슥하다 등의 다양한 표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비인후과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어지럼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지금 말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비인후과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비인후과적인 어지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네네. 어떤 거예요? 이비인후과적인 어지럼은 이제 귀 안에 내이와 전정 기관에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인데요. 이 이비인후과적인 어지럼증은 주변이나 사물이 빙빙 도는 듯한 회전하는 느낌이 듭니다. 즉 이런 회전성 어지러움을 현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훈이 이비인후과적인 어지럼증이고요. 다른 어지럼증들로는 정신을 잃을 것 같고 아찔해지는 실신성 어지러움, 혹은 이제 걷거나 서 있을 때 넘어질 것 같은 균형 장애에 의한 어지럼, 그리고 이제 머리가 붕 뜬 느낌이 있다거나 그냥 머리 안에 약간 빙빙 돈다던가 이런 비특이적이고 애매모호한 시민성 어지럼 등이 있습니다. 어지럼증도 종류가 나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현훈, 나와 주변 사물이 회전하는 느낌이 드는 어지럼증을 나타내는 현훈이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 맞습니다. 어지럼증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현훈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이석증입니다. 어지럼증으로 가장 흔하게 이비인후과에 가면 진단이 되는 병이 이석증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비인후과적인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을 말초성 어지럼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초성 어지럼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질환이 이석증입니다. 이석은 우리 몸에서 평형을 느끼게 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석은 전정에서 이제 붙어 있는 건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석이 떨어져 나와서 그 이석 기관에 존재하지 않고 옆에 있는 반고리관으로 빠지는데요. 그 반고리관은 우리 몸에서 회전을 느끼는 기관입니다. 고개를 돌릴 때 그 이석이 반고리관을 심하게 과자극하게 되어서 사실 그 반고리관은 물만 있어요. 물이 흘러서 움직일 때마다 물이 흐르니까 몸이 돌아가는구나, 중심을 잡아야 되겠구나 느끼는 건데, 물이 있는데 돌이 확 자극을 하니까 몸이 심하게 갑작스럽게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석이라는 건 다 있는 하나의 물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제자리에서 벗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병이다. 근데 이석증은 그러면 증상이 어지럼증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를 움직일 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듯한 회전성 어지럼증인데, 이게
수십 초에서 길면 1, 2분 정도 발생하게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점차 이렇게 어지럼증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지럼증이 심하니까 그와 더불어 멀미 증상 같이 울렁거리기도 하고요. 매우 심한 어지럼인 경우에는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어지럼증은 없고 이석이 빠진 반고리관으로 고개가 젖혀지거나 움직일 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어지럼이 이석증이고 이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발생 초기에는 보통 이제 누워 있을 때 이석이 뒤로 모이게 돼서 네. 아침이나 새벽에 네. 증상이 심하고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상은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고개를 젖히거나 움직일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가만히 있을 때도 어지럼이 생긴다. 네. 이러면 이석증이 아니고 다른 어지럼증의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석증은 사실 그 이석이라는 물질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생긴 질병인 건데 그건 왜 벗어나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특별한 원인 없이도 발생하지만 보통은 이제 심한 머리 충격이나 뇌 질환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장기간 누워 있으면 이석이 많이 뒤쪽으로 네. 모여 있을 수 있어서 네.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몸이 아주 행복하거나 몸이 건강할 때는 잘 발생하지 않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좀 심할 때 생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타민 D 결핍증이 있을 때 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머리를 움직였을 때 어지럼증을 느끼면 이제 이석증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증상을 느껴서 병원 갔을 때 어떻게 진단을 내리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안구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영상 안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기구를 눈에 씌워서 이제 안구 움직임을 보는 건데요. 그 검사 기계를 머리에 씌운 다음에 특정 방향으로 고개의 움직임을 줬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가 어떤 특징적인 안구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안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안진을 보고 이석증이 왔다 안 왔다. 왔으면 어느 쪽에 이석증이 왔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하네요. 이석증이 왔을 때는 안구 움직임이 뭐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쉽게 보면 우리가 고개를 돌리더라도 네. 알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고개 돌려도 눈은 한쪽을 지그시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지금처럼. 네. 그래서 그거를 눈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게 귀에서 하는 거예요. 전정 안반사라고 해서 전정기관이 우리가 몸이 움직이더라도 그 회전을 인지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눈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귀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서 안경을 쓰고 검사를 하면 삥삥 도는 게 보이고요. 가측으로 반대면 좌우로 흔들리는 안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이렇게 도냐, 옆으로 흔들리냐를 보고 후반고리관이냐, 가측 반고리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이석이 제자리를 벗어난 건데 이 벗어난 이석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약물 치료는 없습니다. 네. 뭐 약을 먹기도 하는데요. 그건 이석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석증이 와서 멀미가 심하거나 구토가 심할 때 그런 거를 좀 줄여주는 약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석증의 치료는 이석 정복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석 정복술이라는 치료는 이제 의사가 직접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치료인데 대부분 이거를 받으면 거의 바로 좋아지거나 혹은 하루 이틀 안에 증상이 거의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석증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그 아까 말한 게 우리가 소금을 물에 넣으면 녹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뭐 소금 양에 따라서 걸리겠지만 이석 또한 거기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통 수주 길게는 한 달 안에 다 좋아지게 됩니다. 이석 정복술, 네, 이게 수술인 거죠? 수술이 아닙니다. 수술 아니에요? 네네네네. 간단한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겁니다. 이석은 이제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돌 같은 큰 게 아니고 결정체 같은 거라서 빠져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알맞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서 중력을 이용해서 고개를 돌려가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치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개 한 10분 이내로 될 수 있고요.
하고 나면 금방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좋아지나 1, 2주 안에서는 좀 재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좋아지면 괜찮지만 계속 돌면 이제 병원에 와서 한 번 더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치료만 잘 된다면 이석증은 후유증 없이 잘 낫는 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이석증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질환은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또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전정신경염입니다. 이거는 어떤 질환이죠? 전정신경염이라 하면 이제 이석증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그 말초성 어지럼의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달팽이 간에 인접한 전정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정기관이 우리 몸에서 평형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정기관에서 이제 내려가는 신경이 전정신경인데 이 전정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겁니다. 정전신경은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은 한쪽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전정신경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대5로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한쪽이 0이 된다거나 1이 돼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안구를 잡아준다고 했는데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안구가 한쪽으로 막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구가 계속해서 움직여서 세상 또한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회전성 어지러움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구역 구토도 생기고 네, 이렇게 좀 자세 불안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통 10만 명당 3.5명 정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쉽게 설명하면 이 귀에 걸릴 수 있는 뭐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귀에 걸릴 수 있는 감기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앓을 수 있다는 건데 앓고 계시는 네네네. 거고. 근데 사실 이름이 좀 낯설어요. 사실 생소하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그냥 약하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요. 감기라고 하는 게 이제 바이러스에 생기니까 이 네네. 또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끔 생길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걸리면 감기보다는 많이 고생합니다. 그렇죠. 감기에 비할 바는 아니겠죠.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증상 아까 말씀하실 때 어지럼증 기본인 거고 구토, 울렁증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석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네네네. 전정신경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혹시나 더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두 개가 다른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머리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냐, 가만히 있어도 계속 지속되냐. 이런 거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석증은 보통 수십 초에서 1분, 2분 정도만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게 네네. 됩니다만 이 전정신경염은 보통은 하루 이상 길게는 뭐 3, 4일까지 심한 어지럼증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유발 자세 없이 어지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런 거가 이제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발생한 이석증과는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이제 눈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눈을 감거나 염증이 없는 귀를 아래로 향하게 되면 증상이 좀 완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심한 어지럼증과 자세 불안증 등은 보통 수일 내로 좀 좋아지면서 회복이 되는데 이후에도 잔잔한 어지럼증은 뭐 길게는 한두 달 이상 갈 수는 있습니다. 지속 기간이 기네요. 네, 좀 긴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아주 생활을 못할 정도는 보통 심하게 오는 경우 하루 이틀. 근데 이제 잔잔한 어지럼증이 조금 지속돼가지고 전정신경염이 실제로 좀 세게 오는 분들은 당분간 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다 낫고 하긴 하지만 이 점점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갑자기 무리를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또 갑작스레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어지럼증은 한 1분, 2분도 너무 참기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며칠, 몇 달이면 너무 괴로우실 것 같은데 이건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원인이 있을 텐데. 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전정신경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전정신경 주변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또 증상 발생 수일 혹은 수주 전에 상기도 감염의 병력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은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수면 부족, 그다음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그럼 치료는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치료는 뭐 딱히
어떤 치료를 해야 좋아진다 이건 아니고 시간이 약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심한 초반에 급성기 때는 이제 많이 힘드니까 전정 억제제 같은 약을 먹고 최대한 안정을 좀 취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초반에 이렇게 약도 못 먹을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차 좋아지고요. 시간이 지나서도 어지럼증이 이제 좀 지속된다면 잔잔한 어지럼증이지만 힘들다면 이거는 이제 전정 기능이 떨어진 거라서 전정 기능을 올릴 수 있는 전정 재활 치료 같은 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환, 세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또 살펴보시죠. 메니에르병입니다. 요건 어떤 질환인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귀 속 달팽이관 안에 내 림프액이라고 존재하는데요. 이게 생성과 흡수에 장애가 생겨서 내 림프액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아지는 거죠. 네. 같은 공간에.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하게 돼서 그게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유발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네, 자가 면역 질환 혹은 바이러스, 머리 외상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은 그 앞서 살펴본 그런 다른 질환들과 비교를 해볼 때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더 있나요? 네, 마찬가지로 이 또한 귀 속에서 생기는 어지럼이기 때문에 회전성 어지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심한 어지럼증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작적으로 나타나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앞서 말한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과는 달리 귀가 갑자기 좀 안 들리는 난청, 귀가 뭐가 꽉 찬 느낌인 이충만감, 혹은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등의 청각 관련 증상이 메니에르증은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키포인트는 지속 시간입니다. 아까 이제 수십 초에서 수분 정도의 이석증, 하루에서 한 3, 4일 정도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는 전정신경염과는 달리 메니에르병은 한 20분에서 보통 12시간 정도 어지럼증이 확 오다가 갑자기 확 사라집니다. 근데 한 번 올 때 심하게 오는 거예요? 한 번 올 때 심하고 이제 병원으로 보통 오고 약간 전정신경염 심할 때처럼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에 따라 그리고 메니에르병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 회전성 어지럼증이 그러니까 생활하기는 좀 불편할 정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병들과는 달리 메니에르병은 재발을 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재발도 잘해요? 네네네. 이게 한번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네. 그 압력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림프액의 양이 많아지면서 그런 상황이 또 생기면 다시 재발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다른 어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과 다르게 치료 예후가 그렇게 좀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메니에르 환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석증과 전정 신경염은 보통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메니에르 병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청력의 장애가 영구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메니에르병이 초기에는 이제 급성으로 발생하는 난청이 이제 오는데 보통은 이제 저음역적으로 옵니다. 저음역 난청이 오면 귀가 먹먹하다, 막힌 듯하다 하고 환자분들은 보통 터널 속에 있는 것 같다, 물이 찬 것 같다 이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대부분 메니에르병의 초기나 급성기인데요. 이럴 때 제때 정확한 치료를 받으면 보통 70에서 90% 정도 치료가 잘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 이제 관리를 잘 못한다거나 했을 때 지속적으로 악화, 재발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그 달팽이관 세포가 파괴가 되기 시작하고 유병 기간이 늘어날수록 처음에는 저음역에서 중간음역, 고음역까지 난청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난청이 완전한 청력 기능에 소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 50데시벨 전후까지는 진행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50데시벨이면 어느 정도 크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네. 3, 40 데시벨인데 이렇게 작게 말하면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50데시벨이면 보청기 착용이 필수적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증상이 심하게 왔을 때 한쪽 아니고 양쪽 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난청이? 대부분은 한쪽이 오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일직성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한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20에서 50%는 양측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때 치료를
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네. 제때라는 게 초기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럼? 네. 그러면 제때 치료만 하면 보청기 착용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때 치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추후에도 말하겠지만 메니에르 병은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 그러니까 만성병 우리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제 하지 않아야 될 거 뭐 예를 들어서 술, 담배 그리고 나중에 저염식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소금이 많은 음식들을 계속 섭취한다면 난청이 진행될 수 있고 메니에르가 재발할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것도 영향이 끼칠 수가 있고 이렇게 난청이 심해진다면 이제 보청기를 사야 되겠지만 매우 드물게는 진짜 완전히 청력에 나가면 인공아우 이식 같은 것도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메니에르 병은 치료를 어떻게 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니에르병은 70에서 90%는 초반에 약물 치료를 잘 하면 좋아질 약물로. 수. 네, 보통 이제 먹는 약이 있고요. 그리고 귀에 우리가 아픈 귀에다가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약을 귀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저염식 같은 생활 습관의 교정입니다. 소금은 이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내림프액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림프액이 증가하면 다시 메니에르 병이 재발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염식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찌개나 국이나 반찬류에 소금이 많은데 이제 메니에르 병이 이제 오신 분들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금을 최대한 덜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카페인 같은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같은 차 그리고 술 등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이제 메니에르를 악화시키는 인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면 괜찮은데 두 모금 마시면 이제 귀가 멍해지는 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술을 드시면 안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2, 3일 연속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면 먹먹해지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은 카페인을 끊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염식이 들어가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니에르병까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어지럼증이 누구나 너무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이어서 어지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시당초 좀 차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방하는 방법. 어떤 방법들이 좀 있겠습니까? 네, 어지럼증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즉 우리가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수면 부족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고 영양소 섭취,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어지럼증이 왔을 때 혹은 어지럼증 느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한데 어지럼증은 잘 진단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우리가 극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계속 불안해하고 무서워한다면 이게 추후에 불안증과 그다음에 우울증 같은 합병증으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하여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극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어지럼증을 겪은 분들 불안하고 두려워할지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라는 희망의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지럼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동원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